안녕하세요, 서쌤입니다. 컴퓨터 응용 선반 기능사 2015년도 4회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알루미늄 합금이 아닌 것은 이라고 해서 Y 합금은 알루미늄 내열성 알루미늄 합금이고요. 실루민도 알루미늄에 실리콘을 합금한 알루미늄 합금이죠. 그리고 로엑스 합금도 대표적인 알루미늄 내열성 알루미늄 합금입니다. 톤백은 구리에 20% 이하의 아연을 집어넣은 저아연 구리 합금이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마우러 조직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마우러 조직도라고 하면 탄소와 규소, 우리가 주철을 만듦에 있어서 주철도 종류가 여러 종류죠. 백주철, 회주철, 고급주철 이렇게 나뉘는데, 그리고 뭐 기지 조직, 바탕 조직에 따라서 뭐 펄라이트 조직 주철 이렇게 나뉘는데요. 주철의 냉각 속도와 성분에 따라서 이 주철의 종류가 달라지지만, 마우러라는 사람이 주철은 탄소와 규소의 함량에 따라서 종류가 달라진다라는 걸 밝혀냈기 때문에 마우러 조직도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1번에 탄소와 규소량에 따른 주철의 조직의 관계를 정리해 놓은 자료가 바로 마우러 조직도가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6번 보겠습니다. 고속도 공구강에 강제의 표준형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1841형에서 텅스텐의 함유량을 물어봤어요. 우리 고속도 공구강 SKH는 그 조성을 꼭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18%의 텅스텐, 그리고 4%의 크롬, 그리고 1%의 바나듐이 기본 조성입니다. 그래서 고속도 공구강의 표준 조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텅스텐의 함유량은 18%가 되겠죠. 여기 오타가 나왔네요. 18%가 아니고 18%. 꼭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답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피치 4mm인 세 줄 나사를 1회전 시켰을 때 리드는 얼마인가 라고 했어요. 리드라고 하면 나사를 한 바퀴 돌렸을 때 길이 방향으로 들어가는 길이, 이동하는 거리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줄수 곱하기 피치로 나타냅니다. 네, 지금 문제에서는 세 줄 나사라고 했으니까 3 곱하기 피치가 4mm죠. 그래서 리드는 12mm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9번 보겠습니다. 표점거리가 110mm, 지름이 20mm인 인장시편에 최대 하중 50kN을 작용해서 늘어난 길이가 델타 L이 22mm일 때 연신율을 물어봤죠. 연신율은 L분의 나중 길이 빼기 처음 길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곱하기 100 같은 게 원래 길이분의 늘어난 길이, 늘어나게 된 길이 곱하기 100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원래 길이는 표점거리인 110mm고, 그리고 늘어난 길이가 22죠. 곱하기 100을 하면 얘를 계산해 보면 20%가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죠. 13번 보겠습니다. 기어에서 2의 간섭을 막는 방법으로 틀린 것은, 그러니까 기어가 이렇게 있다고 하면 상대편 기어가 다른 쪽 기어를 이렇게 갉아먹는 것을 이제 기어의 2의 간섭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기어의 이 수가 적거나 압력각이 적거나 그럴 때 이 기어 2의 간섭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방지하는 방법은 1번에 2의 높이를 높이는 방법이 있고요. 죄송합니다. 높이는 게 아니라 줄이는 것이죠. 줄이는 것. 만약에 기어의 2가 높다고 하면, 지금 빨간색 선보다 기어의 2가 더 높다고 하면 당연히 앞에 있는 상대 쪽의 기어가 이렇게 닿게 되겠죠. 그래서 기어 2의 높이를 줄여주면 이 기어 2의 간섭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너무 줄이게 되면 기어가 서로 맞닿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적절한 기어 2의 높이를 설계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렸죠. 기어의 2의 간섭을 막는 방법으로는 이 높이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줄이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1번이 틀린 보기고요. 그리고 그 이외에 압력각을 증가시키거나 기어 T형의 입금면을 깎아내린다. 그래서 맞닿아 있는 이 면을 자꾸 닿으니까 얘를 조금 깎아내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 뿌리 면을 파낸다. 그러니까 상대편 기어의 이 뿌리 면을 이렇게 파낸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어 2의 간섭을 막는 방법 꼭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15번 보겠습니다. 전달 마력과 회전수가 나오고 토크를 물어봤어요. 이 토크를 물어보는 공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 67페이지 보면 토크와 그리고 동력과 회전수와의 관계를 정리한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을 꼭 암기해 두셔야 합니다. 근데 토크하고 회전수는 단위가 한 개인데 동력의 단위는 두 개가 있어요. PS나 아니면 같은 걸로 홀스파워, 마력이라는 단위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또 이제 국제 단위로 킬로와트라는 단위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둘 간의 환산 수치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공식을 두 개 외워야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공식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공식이 있는데요. 위에 있는 공식은 H라고 해서 동력의 단위가 홀스파워거나 마력이거나 PS일 때, 영국이나 프랑스에서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이런 단위일 때는 위에 있는 공식을 써야 되고요. H'이라고 썼는데 동력의 단위가 킬로와트 단위로 나타나 있다 라고 하면 아래에 있는 공식을 써야 합니다. 지금 문제에서는 전달 마력이 킬로와트 단위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공식을 써야겠죠. 이 공식을. 그래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토크는 974000 곱하기 여기 회전수가 여기 나와 있죠. 200rpm 그리고 마력이 30이래요. 얘를 계산해 보니까 1464100 정도가 나오죠. 그쵸? 근데 단위가 킬로그램 밀리미터입니다. 그쵸? 그런데 문제에서는 어떤 단위를 요구하냐면 뉴턴 미터라는 단위를 요구하죠. 그래서 단위를 맞춰줘야 돼요. 지금 킬로그램 밀리미터니까 1kg은 이건 외워두셔야 됩니다. 1kg은 9.8 뉴턴입니다. 그래서 얘를 단위를 맞춰주려면 여기에다가 146,100에다가 9.8을 곱해 주어야지 여기는 킬로그램이 뉴턴으로 바뀌죠. 뉴턴 곱하기 밀리미터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한 번 더 환산을 할까요? 네. 여기에서 이제 밀리미터 단위가 바뀌어야 되죠. 1m는 1000mm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밀리미터를 미터 단위로 바꾸면 1000분의 1이죠. 그래서 146,100에 이미 9.8이 곱해져 있고 거기다가 10의 마이너스 3승 그러니까 세제곱 1000분의 1로 나눈다는 얘기죠. 이렇게까지 하면 뉴턴의 미터로 바뀌게 되죠. 그죠? 얘를 다 계산해 보면 1431.78 정도가 나와요. 단위는 뉴턴 미터고요. 그래서 약 1430 정도가 나오니까 4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 두 가지 공식, 동력과 마력과 회전수가 나왔을 때 이 두 가지 공식을 꼭 암기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위가 서로 다르므로 단위를 환산할 수 있는 방법을 공부해 두셔야 합니다. 16번 보겠습니다. 스프링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스프링 종류 및 모양만을 간략도로 나타내는 경우에는 스프링 재료의 중심선만을 굵은 실선으로 도시한다. 맞죠? 코일 부분의 양끝을 제외한 동일 모양의 부분의 일부를 생략할 때는 생략한 부분의 선지름의 중심선을 굵은 일점세선이 아니고 일점세선으로 나타내면 됩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3번 코일 스프링은 일반적으로 무하중인 상태, 하중이 걸려져 있지 않는 상태로 그리죠. 근데 겹한 스프링은 일반적으로 스프링 판이 수평인 상태에서 그린다. 됐죠? 그리고 4번 그림 안에 표기하기 어려운 사항들은 요목표, 기어와 같이 요목표에 기입해서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1번 볼까요? KS 나사 표시 방법에서 G 4분의 3A로 기입된 기호의 올바른 해독은 우리가 G라고 나사 표시 방법에서 앞에는 나사의 기호를 나사 종류의 기호를 써주고 그리고 인치를 써주죠. 인치 또는 치수를 써주죠. 호칭 치수. 그리고 뒤에는 나사의 등급을 써줍니다. 그래서 대문자로 되어 있는 등급은 앞나사의 등급이고요. 소문자로 되어 있는 등급은 수나사의 등급이죠. 그런데 여기서 G라고 하면 관용 평행나사를 이야기하는데 관용 평행나사는 대문자 소문자를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나사 등급이 A등급이다. 관용 평행나사 수나사로 등급이 A등급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 있는 나사의 기호 그리고 호칭 치수가 중요하죠. 그래서 미터 나사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 H는 앞나사, 소문자는 수나사 이렇게 얘기하지만 관용 평행 나사는 등급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래에 있는 호칭에 따른 표시 방법을 꼭 외워두셔야 되죠. 나사 종류에 표시하는 기호를 종류별로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23번 보겠습니다. 줄무늬 방향 기호 중에서 가공에 의한 커터의 줄무늬 기호가 면의 중심에 대해서 동심원 모양일 경우, 동심원 모양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동그랗게 줄무늬가 지어진다는 얘기죠. 이 기호는 줄무늬 기호가 C라고 하는 기호를 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4번 보겠습니다. 기어의 제도에서 모듈과 이수를 알고 있을 때
피치원지름을 구하는 식은 어렵지 않죠. 피치원지름 D는 모듈 곱하기 기어의 이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5번 보겠습니다. 도면의 표현 방법 중에서 스머징을 하는 이유는 어떤 경우인가 라고 했어요. 스머징은 해칭과 같이 도면의 단면을 나타내는 것이죠. 해칭으로 나타낼 수도 있고 스머징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둘 다 목적은 단면, 그러니까 잘려진 면인가 잘려진 면이 아닌가를 판별하는, 구분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2번에 물체의 단면을 나타내는 경우 이럴 때 사용하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8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공작기계 중에서 기어를 가공하는 기계, 그러니까 기어를 가공하는 대표적인 기계는 호빙 머신이 있죠. 그래서 호브라는 공구를 이용해서 기어를 가공하는 그런 기계입니다. 공작 기계입니다. 선반은 원통형을 깎는 공작 기계고, 플레이너는 대형의 공작물을 평면 절삭하는데 사용하는 공작 기계죠. 슬로터는 키홈이나 아니면 수직 평면을 잘려주는데 사용하는 공작 기계입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0번 보겠습니다. 미세하고 비교적 연한 숫돌 입자를 공작물의 표면에 적은 압력으로 접촉시키면서 매끈하고 고정밀도의 표면으로 일감을 다듬는 가공법. 그래서 이렇게 회전시키고, 공작물을 회전시키고 여기에 숫돌을 얹어 놓는 거죠. 이렇게 생긴 숫돌을 얹어 놓는 거죠. 그래서 이 숫돌을 누르면서 이 숫돌을 또 이렇게 상하 좌우로 막 진동을 줍니다. 그러면 미세하게 이 표면이 연삭되어지면서 표면 조도가 엄청 좋아지죠. 매끈한 면을 얻을 수가 있죠. 이러한 방법을 이제 슈퍼 피니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마지막에 작업하는 정밀도를 엄청나게 높일 수 있는 그런 가공 방법이죠. 슈퍼 피니싱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35번 보겠습니다. 센터리스 연삭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센터리스 연삭기라고 하면은 가운데 조정숫돌이라는 게 있죠. 조정숫돌. 실제로 연삭하는 연삭기는 양쪽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가운데다가 공작물을, 이렇게 긴 공작물을 놓으면 조정숫돌이 앞으로 빨려 나가게 안내를 하고, 이 연삭 바퀴가 공작물을 연삭시키는 그런 연속적인 연삭이 가능한 연삭기를 센터리스 연삭기라고 합니다.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연속 작업을 할 수 있어서 대량 생산에 적합하다. 그렇죠. 2번, 중공의 원통을 연삭하는 데 편리하다. 중공의 원통이라고 하면 속이 빈 원통을 이야기합니다. 가능하죠. 3번, 대형의 중량물도 연삭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이게 무거워버리면, 공작물이 너무 무거워버리면 자기 하중에 의해서 조정숫돌이 버티지 못하고 내려앉게 되겠죠. 그래서 대형 공작물에는 부적합합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연삭 여유가 작아도 된다. 그렇죠. 34번 보겠습니다. 손다듬질 가공에서 탭, 암나사를 내는 작업의 파손 원인, 그러니까 탭 공구의 파손 원인의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 1번 보겠습니다. 탭이 경사직에 들어간 경우,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있는데
단면도를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탭 공구가 이렇게 경사지게 들어가 버리면 나중에 들어가다가 얘가 부서지게 되죠. 너무 큰 힘을 주면. 그래서 파손 원인으로는 맞고요. 나사 구멍이 너무 크게 가공된 경우, 탭 공구보다 크게 가공된 경우에는 파손 원인이 아니죠. 그쵸? 오히려 나사산이 제대로 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파손 원인하고는 거리가 멀고요. 3번 막힌 구멍의 윗바닥에 탭 선단이 닿았을 경우, 밑이 이렇게 막혀 있는데 탭을 계속 집어넣으면 탭이 부러지게 되겠죠. 3번도 맞고요. 4번 탭의 지름에 적합한 핸들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탭이 이렇게 조그맣게 되어 있는데 엄청 큰, 길이가 매우 긴 핸들을 사용하며 과한 토크, 과한 회전력이 탭에 들어가게 되면서 탭이 부러질 가능성이 크겠죠. 4번도 맞는 복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8번 보겠습니다. 밀링 머신의 부속 장치가 아닌 것은, 그래서 분할 때는 공작물을 회전을 분할을 줄 때 사용하는 거고요. 회전 테이블도 테이블을 회전시켜서 일정한 공작물의 회전을 얻어내는 그런 액세서리입니다. 슬로팅 장치는 공구의 회전을 직선 왕복 운동으로 바꿔주는 그런 액세서리죠. 면파는 선반에서 척으로 물릴 수 없는 공작물을 추가로 더 늘릴 때, 그러니까 직경이 척보다 큰 공작물을 물리고 싶을 때, 고정시키고 싶을 때 사용하는 액세서리입니다. 그러니까 면파는 선반용 부속 장치죠.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40번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사의 피치 측정에 사용되는 측정기기는 나사의 유효지름 측정이라고 하는데, 나사의 유효지름 측정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구 현미경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나사 마이크로미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이를 이용해서 삼침법으로 유효지름을 측정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공구 현미경을 이용하는 게 이 보기 중에서는 가장 적절하네요. 3번이 되겠습니다. 41번 선반 작업에서 칩이 연속적으로 흘러나오게 될 때 칩을 짧게 끊어주는 것은 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바이트를 이렇게 보면 연속형 칩이 계속 나오게 되면, 바이트 끝에서 계속 나오게 되면 이게 이제 나중에 작업자한테 옷에 말려 들어가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죠. 그래서 바이트 이 윗면에 이렇게 굴곡을 내줍니다. 굴곡이 있는, 요철이 있는 무늬를 이렇게 내주는데요. 칩이 이렇게 깎여 나가면서 이 굴곡을 지나게 되죠. 굴곡을 지나게 될 때 이렇게 끊겨져 나가는 거죠. 끊겨져서. 그래서 칩이 이렇게 끊겨져 있는, 짧게 끊겨져 있는 칩이 계속 배출되게 되는데, 이때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이 무늬를, 바이트의 이 무늬를 칩 브레이커라고 합니다. 칩을 이렇게 짧게 끊어준다라고 해서 칩 브레이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초경합금 팁에는 거의 다 칩 브레이커가 있는 팁이 많이 있죠. 그래서 칩 브레이커의 역할은 연속적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칩을 짧게 끊어주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2번 보겠습니다. 200에 가로 200에 세로 200, 높이 40인 알루미늄 판을 20mm, 파이 20mm인 밀링 커터를 이용해서 가공하고자 한다. 이때 절삭 속도가 62.8m/min일 때 회전수를 물어봤죠. 회전수는 파이 d분의 1000V죠. 그쵸? 해설에 V가 빠졌네요.
그래서 3.14고요. 파이는 3.14고 밀링 머신에서 D 값은 스몰 D 값은 밀링 커터 공구의 지름이죠. 그래서 20이고요. 1000 곱하기 절삭 속도 값을 62.8로 문제에서 주었으니까 얘를 계산하면 999.49입니다. 몇몇이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래서 가장 근사치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8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머시닝 센터의 가공용 도면이다. 다음 중 절대 명령에 의한 이동 지령을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머시닝 센터에서 절대 지령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공작물 프로그램 원점을 기준으로 해서 좌표계를 잡는 것을 절대 좌표라고 하죠. 그래서 절대 지령은 G90이 절대 지령이죠. G91은 증분 지령, 상대 지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G90 코드를 일단 써야겠죠. 그래서 2번, 4번은 아니고요. 다음 직선 가공을 하니까 직선 가공을 합니다. 직선 가공을 1번을 보죠. F1을 보면 직선 가공을 근데 다 직선 가공이죠. 네, 2, 3, 4 뭐 할 거 없이 다 직선 가공이니까 G01은 맞습니다. 그쵸? G01을 해주고 그 다음 코드를 x, y 값을 목적지, 도착점을 써주면 네, 그 자리에서 이렇게 가죠. 그래서 도착점을 찍어줘야 되는데요. 1번을 보겠습니다. F1. F1은 여기가 도착점이죠. 그쵸? 그러면 오른쪽이 x 좌표고 위가 y 좌표니까 x가 40인 점, 그쵸? 그리고 y가 60인 점이 도착점이겠네요. 피드 값은 임의로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게 1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번도 보죠. 2번은 G90을 써야 되죠. 그리고 직선 가공이니까 G01이 맞고 그 다음에 도착점이 여기죠. 그쵸? 그러면 x가 40이고 y가 60이 아니고 40이어야겠죠. 다음 3번 G90을 썼고요. 직선 가공이니까 G01을 썼고요. 도착점이 여기죠. 그쵸? 그럼 x가 10이 아니고 50이어야 되죠. 다음 y가 0이 아니고 40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 F4번은 G91이 아니고 G90을 써주고 직선 가공이니까 G01이 맞고요. 다음 도착점이 여기죠. x좌표가 80이겠네요. 80. 그리고 y좌표가 60이 맞네요. 이렇게 해서 G01 명령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49번 보겠습니다. CNC 선반에서 1000rpm으로 회전하는 스핀들에서 2회전 드웰을 프로그래밍 하려면 몇 초간 정지 지령을 해야 하는가 라고 했어요. 드웰이라고 하면 공구가 정지해 있는 명령이죠. 휴지 명령이라고 하는데 G04 명령입니다. 드웰 작업. 네, 지금 회전수를 물어봤어요. 1000rpm이란 얘기는 우리가 1000rpm이란 얘기는 분당 회전이죠. 1분당 몇 번 회전하냐, 분당 회전수. 그래서 1000회전을 하죠. 비례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몇 분에요? 60초예요. 맞죠? 근데 얘를 2회전할 때는 몇 초가 걸릴까를 물어보는 거죠. 그쵸?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라고 해서 1000x는 60 곱하기 2죠.
그래서 x는 계산해 보면 0.12초가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50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절대좌표계를 이용하여 A점에서 B점으로 시계 방향으로 270도 원호 가공을 하려고 한다. 그때 머신링 센터 가공 프로그램으로 올바르게 명령한 것은, 지금 보면 오른쪽이 X좌표고 위가 Y좌표죠. 여기 이걸 보고 참고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금 A점에서 B점으로 이렇게 간대요. 그쵸? 그러면 얘가 시계 방향이죠. 그래서 G02가 될 겁니다. G02. 그죠? G02를 써주고 X좌표의 종점, B점이 종점이죠. 도착점이죠. 25. 다음 Y좌표의 종착점 5. 됐어요? 그리고 R 값이 여기 보이죠? 15. 15 값을 정해주면 이렇게 되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이 틀렸죠? 1번으로 바꿔주세요. 여기서 조금 추가적으로 더 하자면 IJK 값으로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70도, 180도가 넘는 경우에는 IJK 값을 사용하는데요. X하고 대응되는 게 I고요. Y하고 대응되는 게 J 값입니다. 그래서 IJK 값을 사용하려면 중심점의 위치를 컴퓨터한테 알려줘야 돼요. 시작점으로부터 중심점까지 위치를 컴퓨터한테 알려줘야 되는데요. 지금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그럼 X 값이 플러스 방향이 이쪽이 오른쪽이고 마이너스 방향이 왼쪽입니다. 그러면 I가 오른쪽 왼쪽과 관계된 방향이고 Y는 위아래가 관계된 방향이니까 지금 A점에서 오른쪽으로 15만큼 가야지 중심점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가 15를 적어주면, 플러스 15를 적어주면 이렇게 해도 원호 가공이 되는 것이죠. 넘어가겠습니다. 51번 CNC 선반 도면에서 P1에서 P2로 직선 절삭하는 프로그램의 지령으로 잘못된 것을 물어봤어요. 지금 프로그램 원점은 여기 있습니다. 하나씩 보죠. G01 다 G01이 맞죠? 직선 가공이니까. 그리고 이제 목적지를 정해줘야 되는데요. X50에 Z15. X50이라고 하면 여기죠. 그쵸? X값은 지름값을 써주니까요. 그리고 15라고 하면 프로그램 원점으로부터 15 떨어진 곳, 여기가 Z축이죠. 그래서 1번은 맞습니다. 목적지가 정확한 곳을 P2를 가리키고 있죠. 2번 보겠습니다. U50이라고 했는데 U라고 하면 상대좌표, 증분좌표를 이용하죠. 그러면 상대좌표를 이용하면 현재 공구가 있는 위치, P1이 현재 공구가 있는 위치예요. 거기에서 X축만큼 50만큼 올라가래요. 여기 있는 상태에서 지름값 50만큼 올라가면 더 올라가 버리는 거죠. 그쵸? 여기 P2보다 더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Z는 15라고 하고 절대지령을 썼으니까 여기가 맞는데, 그러니까 U50 Z15라고 하면 이쪽에 어딘가 P2보다 X축으로 더 올라가 있는 어딘가가 되어 있겠죠. 그쵸? 그래서 P2점을 이야기하는 곳이 아니므로 2번이 틀린 보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X50이라고 하는 건 이 점이 맞죠. 그쵸? X값. 그리고 W-40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면 P1에서 뒤로 이만큼 가야 돼요. 그쵸? 뒤로 이만큼 가야 돼요.
그게 요 길이가 55에서 15를 뺀 40이니까 마이너스 40 하면 뒤로 간다는 얘기죠. 그쵸? W는 Z랑 대응되니까 Z값이 뒤로 40만큼 간 위치, 그리고 X값이 50인 위치,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맞는 좌표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4번을 보면 4번처럼 이제 해야지 2번에 틀린 값이 아니죠. 그쵸? 지금 P1이 있는 곳이 지름값이 20인 곳이에요. X축은 지름값을 쓴다고 했죠. 중요합니다. 지름값을 그대로 써준다고 했어요. 20인 곳에서 50인 곳으로 가려면 위로 30만큼만 더 가면 되는 것이죠. 플러스 30만큼. 그래서 30만큼을 더 가게 이렇게 써준 겁니다. 지름값을 그대로 써준 거예요. 그 다음에 Z는 절대지름으로 15만큼 했으니까 원점에서 15만큼 떨어진 곳, P2점이 맞죠. 그래서 4번도 맞는 보기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2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프로그램 원점이 주어져 있을 경우 A점의 좌표로 옳은 것은, 여기 점의 좌표를 물어봤죠. 근데 여기는 보나마나 일단 Z는 0이겠네요. 그쵸? Z축이 2축이죠. 그래서 여기가 Z가 0인 지점이니까 A 값의 Z 값도 변하지 않겠죠. 다만 X 값이 변하겠죠. X 값. X 값이 지름 값인데 딱히 도면에서 나와 있는 지름 값이 없어요. 그쵸? 그러면 B점에서 유추해야 돼요. 그래서 B는 X 값이 50이죠. 지름 값을 쓰니까. 거기에서 라운드가 10이 들어갔으니까 여기에서 10만큼 아래로 내려오면 A 값이 나올 겁니다. A의 X 값이. 근데 얘는 회전체이므로 한쪽이 10만큼 들어가면 다른 반대쪽도 이렇게 10만큼 들어가죠. 지름 값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50에서 10만 반지름 값 한쪽에 10만 빼주는 것이 아니고 여기 반대쪽에 10도 빼줘야 돼요. 그래서 A의 X 값은 30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보기가 없네요. 네, 4번을 X 30에 Z 0으로 바꿔주세요.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 다 오타가 이렇게 들어갔죠. 네,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53번 보죠. 다음 중 공구 날끝 반경 보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G41은 공구 날끝 좌측 보정이다. 그러니까 공구 날끝이라고 하면 공구가 원래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끝이 뾰족한 게 아니라 라운드가 이렇게 쥐어져 있죠. 그렇죠? 임의의 라운드가 이렇게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반지름 R 정도로 하고 공구 인선 또는 공구 날끝이라고 합니다. 얘가 이렇게 둥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로 뾰족한 거하고 깎을 때 차이가 있겠죠. 그 차이를 보정해 주기 위한 코드가 바로 G41, G42 그리고 취소하는 코드 G40 코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 세 코드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근데 G41은 좌측 보정이 맞죠. 그래서 1번은 맞는 보기고요. G40은 2번 공구 날끝 보정 취소다. 좌측이든 우측이든 일단 보정 취소입니다. 그래서 맞고요. 3번 날끝 반경 보정은 G02, G03 명령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이것을 하기 전에 보관 G01, G02, G03을 하기 전에 이미 끝내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3번이 틀렸죠. 4번 테이퍼 가공 및 원호 가공의 경우 공구 날끝 보정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뾰족하게 기준이 명확한 곳으로
절삭할 때하고 라운드가 지어져 있어서 이 부분이 허공에서 절삭할 때하고 이제 보정하는 치수의 수치가 달라지죠. 그래서 보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7번 보겠습니다. CNC 선반 프로그램과 같이 가공할 때 주축의 최고 회전수로 오른 것은, 지금 G50을 보면 공작물 좌표계 설정 및 주축 최고 속도 지정이죠. 그래서 X50에 Z30이 공작물 좌표계 설정이겠네요. 그리고 S1800이 주축 최고 속도 지정이에요. 최고 회전수 지정인데 주축이 아무리 빨리 돌아가도 1800rpm 이상으로는 돌지 않습니다. 그리고 T0200이라고 하면 2번 공구를 불러오는 거죠. G96이라고 하면 주축 속도, 절삭 속도 일정 제어고 그 절삭 속도는 314m/min이에요. 그리고 M03은 주축을 이제 정회전 시킨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주축의 최고 회전수는 1800rpm이 되겠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G50 프로그램은 G50 코드는 좌표계 설정과 주축 최고 회전수를 설정하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